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에 제주 지역의 건설 붐과 함께 폐목재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 폐목재를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도내 건설 현장에서 수거된 폐목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콘크리트 거푸집으로 사용된 널판지부터 쪼개진 자재까지 야적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목재는 지난해보다 25% 급증한 40톤. 급증하는 생활 쓰레기로 소각하지 못해 올 1분기에만 작년 매립량의 절반에 달하는 3,400여 톤이 매립됐습니다. 1톤당 하면 비중이 한 0.6으로 잡았을 때 부피가 상당히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부피가 많기 때문에 매립장 포화에 상당히 빨리 기여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매립장이 포화되면서 이렇게 보관 중인 폐목재만도 5,000톤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폐목재를 다른 지방으로 보내 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송이 쉽도록 폐목재를 파쇄해 항만으로 보내면 가공업체가 선박으로 도해로 이송한 뒤 칩 형태로 가공해서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폐목재 연료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로 석탄이나 석유 사용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업체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다 사용한 것을 그냥 매립하는 것보다는 매립비가 많이 들어가니 이걸 연료로 재활용해서 쓰면 연료 효과를, 에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쪽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폐목재 재활용이 심화되는 제주 지역 쓰레기 처리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 골든위크를 맞아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날부터 다시 나흘간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의 관광 특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를 맞아 3,000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추억을 만들러 오는 길. 这边的空气很好，然后天很蓝，海水很干净，然后从海岸上面看那个济州的话，会觉得很有那个地方风情。然后再接着就是我感觉 관광지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바다와 산을 함께 볼 수 있는 성산 일출봉은 단연 인기. 이국적인 풍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제주의 아름다움을 담아갑니다. 노동절을 맞이해가지고 더 많이 일출봉에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10,000명 정도는 아마 오신 것 같은데 4일간 이어지는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33,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간의 골든위크를 맞은 일본인 관광객 3,000여 명도 제주를 찾을 예정이어서 숙박업소며 렌터카 업계 등의 예약률이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부터 다시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는 내국인 관광객 24만 명도 제주를 찾을 예정. 어린이날부터 나흘 동안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앞으로 2주 동안 봄 여행 주간도 이어질 예정이라서 모처럼 관광 특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복합 시청사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월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을 매입해 분산돼 있는 부서를 한 곳에 모으고 상업시설을 함께 시설하는 복합 시청사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비용을 공사를 담당할 LH 측이 복합 시청사에 들어설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 수익으로 보전하기로 했다가 최근에는 분할 납부할 것을 제주시에 요청하면서 복합 시청사 건립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제50회 제주도민체육대회가 어제 사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58개 종목의 19,000여 명의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이 참가해 대회 신기록 40개와 타이 기록 3개를 기록했습니다. 폐회식을 앞두고 제주 종합경기장 주 경기장에서 펼쳐진 남자 고등부 축구에서는 제주 제1고등학교가 서귀포고등학교를 1대 0으로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전라남도의 강진만은 풍부한 생물 다양성에 못지않게 드넓은 청정 갈대숲도 볼거리인데요. 남도답사 1번지라고 불리는 강진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갈대숲을 이색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입니다. 강진읍 탐진강에서 시작한 강진만은 마량항까지 해안선 길이만 79km에 달합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 넓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생태계 보고로 꼽힙니다.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강진만은 1131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썰물 때 갯벌과 함께 드넓게 펼쳐진 갈대숲은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강진군은 이 갈대숲을 공원으로 가꾸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올해 추진합니다. 생태체험관과 탐방로, 전망대 등을 두루 갖춘 강진만 갈대숲 종합공원이 오는 2018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에는 강진 오감통 노래도시를 비롯해 풍부한 먹거리와도 연계해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첫 갈대 축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관광 자원을 잘 개발을 해서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우리 강진 지역에 큰 관광 자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인 강진군이 강진반의 빼어난 경치엔 갈대숲을 활용한 감성여행 1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MBC 드라마 메이퀸과 욕망의 불꽃이 울산을 배경으로 촬영이 됐었는데요. 울산시가 드라마와 영화 제작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 울산에서 영화와 드라마 3편이 촬영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조창래 기자입니다. 조선소를 배경으로 남녀 주인공의 성공 이야기를 그린 MBC TV 드라마 메이퀸. 전체 촬영이 울산에서 이루어졌고 20%가 넘는 시청률로 간절곶과 방어진 슬도 등 울산 곳곳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네, 울산은 저희 드라마에서 꿈을 이뤄가는 꿈의 도시예요. 그래서 울산에 아주 멋진 촬영장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당시 울산발전연구원이 추산한 경제적 효과만 72억 원. 이 드라마를 통해 한 해 31만 명의 관광객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드라마 욕망의 불꽃과 영화 친구2도 울산을 배경으로 제작되며 울산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적극적인 영화 제작 유치에 나서 올해 영화와 드라마 등 3편이 울산에서 촬영에 들어갑니다. 김성훈 감독의 첩보 액션 영화 공조가 울산대교, 위포산업로 마성터널, 석탄부두 등에서 촬영에 들어갑니다. 또 허철 감독의 가족 영화 돌아온다가 영남알프스와 반구대 암각화 등에서 촬영되며 드라마로 제작되는 인기 웹툰 통도 일부가 울산에서 제작됩니다. 울산시는 영화 제작 편의를 위해 다음 달 21일과 22일 양일간 울산대교를 통제해 주기로 하는 등 영상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울산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널리 알려지게 되며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울산시는 영상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수백 명에 이르는 촬영 스텝이 지역에 머물게 돼 지역 경기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드라마를 통해 전국적인 문화도시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울산이 영화 제작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제주 육상에는 강풍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 지역으로는 30에서 80, 산간에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비뿐만 아니라 벼락과 강한 돌풍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내일 낮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0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비가 오기 전까지는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모습이고요.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비가 오면서 낮부터는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고요. 현재 표선의 기온 16도, 구자와 성산 17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에는 구름의 양이 많은 가운데 뿌연 방무가 낀 곳에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적도 낮부터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은 18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고요. 현재 모든 지역 공항에는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이후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LH 제주지역본부가 제주 삼화지구에 10년 임대 공공주택 560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규모는 59제곱미터형과 74제곱미터형, 84제곱미터형 등으로 삼화지구 내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입니다. LH 제주본부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신청을 받고 다음 달 27일부터 29일까지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유 소비 부진으로 낙농가와 우유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축협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원 낙농가 26곳의 원유 생산량은 모두 9,977톤으로 이 가운데 57%만이 우유로 판매됐습니다. 우유 판매량이 저조하면서 나머지 원유는 치즈로 가공하다 보니 치즈 재고량은 지난해 말 780톤에서 올해 3월 말 822톤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탑동 신항만 개발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주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략 환경 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공개한 건설 계획에는 오는 2030년까지 크루즈보드 4선석 등 모두 136만 제곱미터 규모로 제주 신항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던 제주 신항만이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따라 추진돼 사업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시는 나들이가 많은 봄철인 4월에서 6월 사이 식중독 환자가 연간 전체 환자 수의 35%를 이루고 있다며 음식물 섭취와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히 할 것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도시락 제조업체를 포함해 외식업소의 식자재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말사육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3단계 질병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 질병에 대한 선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11종류에 그치던 질병 검사 항목을 16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말의 용도별, 품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인 질병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캐나다산 씨돼지 180마리를 들여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씨돼지 품종은 캐나다에서 일반 개량 돼지 생산용으로 사용되는 요크셔 등 3개 품종 140마리와 미국의 버크셔 품종 10마리입니다. 씨돼지들은 현지 농장에서 혈통 검증 과정 등을 거쳐 유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선발한 뒤 다음 달 중순쯤 제주에 들여올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